이 국민의힘의 그 빌런들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빌런들. 첫 번째 소개할 빌런이 김혜령 그 대변인. 아, 너무 기가 막혀갖고. 두 번째 이슈는 뭐 지금 며칠 동안 저도 방송을 했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18일 날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한테 지금 뭡니까 국정 그 기조를 바꾸라고 한마디 했다고 경호원들이 둘러싸가지고 입 막고 정말 질질 끌려나갔죠. 끌려나갔어. 대통령실에서는 강 의원의 행동이 위험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 의원이 대통령 지나간 다음에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한마디 했어.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한마디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네다섯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입을 막고 몸을 들어서 지금 밖에다가 버리고 온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진짜 버리고 온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 이후에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왔어요. 야,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강성희 의원이 어디 뭐 숨어 있다가 윤석열 지나가니까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바꿔라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강성희 의원이 앉아있던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이었냐? VIP 라인이었어. VIP. VIP들이 앉아있는 라인이었고 윤석열이 VIP들하고만 악수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가 아니야. VIP야. 이날 강성희 의원은 전주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전주울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VIP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했다고, 야, 입을 막고 쫓겨난 거 아니야. 또 그 중에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당수로 한대 친 거 아니야.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거 카메라 보고 있으면 당수로 찌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놀란 게,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 제대로 했어, 이건 강성희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오늘 정치인사에 보니까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구 당협위원장이 나왔어요. 아, 나는 이게 방송들이 문제가 있는 게, 자꾸 이렇게 존재감도 없는 듣보잡 새끼들을 방송에서 자꾸 사람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발굴해하고 불러내는데, 최근 들어갖고 MBC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이승환이죠.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에요. 지금 중랑을은 박홍근 의원이 있는 곳이죠. 83년생. 나이도 많지도 않아. 근데 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장해찬이니 이 이승환이니 얘네들이 방송에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해요. 젊은 새끼들이 정말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저런 새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청년이라는 새끼들이 무슨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비유해 주려고 이런 어거지를 하는지. 요새 방송에서 제일 어거지로 우기는 새끼가 이 새끼 같아. 이승환. 근데 이 새끼가 뭐라고 하냐. 얘는 그 정병구 의원하고 허은하 의원 그 보좌관 출신이에요. 보좌관 출신. 근데 이 새끼가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오려고 지금 중랑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오늘 방송에서 토론한 거야. 강성희 의원을 이렇게 입 막고 끌어낸 거, 이게 지금 문제 없는 거냐 하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 강성희 의원이 문제 있다는 거죠. 강성희 의원이 전과 5범이래. 야, 이 새끼야. 강성희가 전과 5범이건 6범이건 7범이건 이게 뭔 상관이야? 이 새끼는 진짜 이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요. 오늘 토론하는데 경호처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아, 문재인 때는 더 심했다. 쓸데없이. 아, 문재인 때가 왜 나와? 지금? 문재인 때 경호처가 아마 그 얘기 하려는 것 같아요. 총 들고 경호했던 거 얘기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문재인 때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또 뭐라고 하냐? 강성희 의원이 정가 5범이다. 미친 새끼. 정가 5범인 게 왜 나와 여기서? 이 또라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강성희가 거기서 너무 예의 없이 소란 피웠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전적을 보니까 정가 5범이더라. 그 얘기. 이 새끼들은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이게 논리야, 이게? 정가 5범이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어? 그리고 강성희가 뭘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어. 안에서. 영상이 다 있는데. 아,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이런 그냥 방송 나오는 패널들 한두 사람의 입장이 아닌 거고, 어저께 국민의힘의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대변인 논평. 대변인 논평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김예령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정치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발언을 사실은 그 전날 진중권도 했죠. 이 또라이 새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했다. 과거 운동권의 구태적 습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일부러 사고를 유발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얕은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일부러 막 소란스럽게 하고 일부러 막 끌려나가려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았잖아요. 이게 다 저것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목을 끌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그러고 있어. 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비용신아. 안 하면 되지. 이목을 왜 끄는 거예요? 경호실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끄집어내니까 더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문제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황당한 거예요. 대통령의 손을 잡고 언성을 높이는 강압적인 강 의원의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대. 고스란히 남아있대. 뭐가 남아있어? 영상에? 전북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곳에서 위력을 가하며 강퇴 호소인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은 전북도민은 물론 강의원 지역구인 전주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돌발적 사고 유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선동을 하기 전에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고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김혜령이 했던 핵심은 뭐냐? 저 강성희 의원이 뭐하고 있다? 돌발적인 사고 유발. 일부러 유발했다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경호실이 폭력적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만들려고 이건 계획적으로 연출한 거다. 그 뜻이거든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논평 자체가 너무 우습고 너무 어이없는 논평이거든요. 그런데 논평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더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예령. 김예령이에요. 여러분, 김예령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김예령?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9년도 신년 기자회견 때 경기방송의 김예령이라는 기자가 사실 경기방송 어딘지도 몰라. 근데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어요? 완전 또라이 같은 년이죠.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질문 받기 전에 30분 동안 내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정부에 그때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피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큰 틀의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30분간 이야기했어요. 30분간. 정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니,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해오고 있던 소득주도 성장, 그 경제 그 큰 구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30분 내내 했어. 내내 했는데 연설 끝나고 나서 기사들이 질문하는데 이 김혜령이가 어떤 질문을 하냐? 정말 병신 같은 질문을 해요. 아예 내용이 없는 질문. 기사 볼까요? 그 기사 내용 때문에, 기사 질문 내용 때문에 그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죠. 이게 뭐라고 하냐? 이게 김혜령에 대한 질문이에요.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이게 질문이야. 이런 미친년. 아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에요? 그냥 막연한 질문이잖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왜 바꾸지 않냐? 물어보는 거거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얘기하는데 황당한 거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떤 정책이 문제여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보고 있으면 질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왜 안 바꾸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통령이 이거 갖고 대답을 하지요. 어이가 없어갖고. 정부의 정책,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새로운 답이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냥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방송에 나왔던 건 뭐냐? 이 김혜령이 했던 질문은 질문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싸가지 없는 말. 이 김혜령이 했던 이 싸가지 없는 이 비난. 그것만 기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김혜령 사이다야. 말 잘했어. 그런 병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김혜령 기자의 이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당시 최경영 기자가 페이스북에 비판적인 글을 하나 올렸죠. 그게 맞죠. 뭐라고 썼냐? 최경영 기자.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당신은 계속 그 정책을 밀고 나가네. 그러면 그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김혜령 질문이니까 최경영 기자가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남긴 글이에요. 뭐라고 하냐? 경기방송 기자가 질문하는 방식, 이런 게 학교 교육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이지 않지요. 무슨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경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답하는 사람도 그 인과관계를 반박할 때 것인데, 지금 김혜령이 하는 말, 무슨 정책인지 질문에도 나오지 않고 무슨 경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인과관계는 당연히 나오지 않고 이미지로만 질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김혜령이 하는 말이에요. 국민을 대표로 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자리고 영광입니다. 좀 더 공부를 하세요. 너무 쉽게 상투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강한 행정 권력,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김혜령이 했던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그 싸가지 없는 말만 부각이 되는 거지. 김혜령이 했던 질문을 보세요. 이게 질문이야? 질문도 아니야. 병신 같은 년. 이게 무슨 질문이야. 김혜령이
강성희 의원한테 강성희가 지금 일부러 문제를 막 유발시켜가지고 이걸로 지 혼자 그냥 부각되려고 하는 거야라고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그런 거죠. 김혜령이라는 존재감 없고 특보자 같은 이 기자년이 신년 기자회견 때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면서 그냥 무조건 비난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그래 떠들면서 그냥 보수 유권자들한테 한번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아우 문재인한테 저렇게 싸가져서 말했어. 박수 받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 김혜령 다음 총선 때 당시 미래한국당 공천 신청했어요. 공천 신청. 다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년이야. 자기 기자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 그 아까운 시간에 대통령한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나 짓거리 갖고 그걸로 보수에서 인지도를 얻은 다음에 결국 그 다음 연도에 있었던 총선에 비례 신청 해가지고 물론 이거 신청은 했지만 탈락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 못 받았고 탈락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미통당 들어가갖고 거기 대변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변인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결국 정치에 들어오려고 그런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런 년이 무슨 강성희 의원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강성희 네가 지금 일부러 문제를 유발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 한 거지?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김혜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없지요. 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개소리 하나로 보수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정치하겠다고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가고 대변인하고 있는 년이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 씨발 욕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을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사무실이 3층이고 1층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페리카나 치킨집이 있거든요. 오늘도 축구했잖아요. 그래서 축구 뒷부분만 살짝 봤지만 그래도 또 축구할 때는 치킨 한 마리 먹어야 되니까 오늘 페리카나 치킨 하나 튀겨갖고 먹었는데 내려갔더니 사장님이 제 유튜브를 보신대. 내가 유튜브 하는 걸 아셨어. 원래 모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셨나 봐. 내가 유튜브 하는 걸 아셨어. 그래서 가끔 보신대 유튜브를. 유튜브 가끔 봐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하면 안 돼 이제. 우리 또 주변 분들이 보시면 또 욕을 할 수가 없거든. 장모님도 보시고 우리 또 내가 좋아하는 페리카라 사장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욕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미친년 때문에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혜령 같은 년 때문에. 얼마나 뻔뻔한 년인지 몰라요. 지가 했던 짓들이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얘 뭐라는지 아세요? 얘가 뭘로 어필했는지 아세요? 지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싸가지 없는 질문하는 바람에 경기방송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개소리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년이에요. 경기방송 지금 없어졌죠. 이거 왜 없어진 겁니까? 경기방송 왜 없어진 거예요? 이거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찍혀갖고 없어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경기방송이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제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조건부 제허가. 조건부 제허가라는 거는 제허가 된 거야. 그런데 경기방송이 나는 조건부 제허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지들이 자진해서 허가권을 반납했어요. 정부가 박격해서 없어진 게 아니야. 지들이 그냥 조건부 제어가 싫어 해갖고 지들이 반납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미친년 가는 곳마다 마치 지가 문재인 정부한테 탄압받아가지고 기사 그만두고 방송국 없어진 것처럼 그런 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씨발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씨발 진짜 뻔뻔한 년 아주. 정말 뻔뻔한. 난 이런 눈을 보고 있으면은 막 치밀어 올라가고 참을 수가 없어. 아주. 제가 지난 18일 날
강성희 의원 이렇게 경호실로부터 입 틀어맞고 쫓겨날 때 그냥 바로 방송을 했죠. 방송하면서 제가 민주당한테 분명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진보당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은데 그냥 의석수 많은 거대 야당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진보 진영의 맏형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필요한 정당이구나. 그걸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국회의원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당했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야 돼. 자당 의원이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자당 의원이 아니잖아. 소수정당 의원이거든요. 그럼 더 세게 나와요. 더 세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민주당이 다르구나. 자기네 당 의원이 당한 것도 아닌데도 국회의원이 당하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자기 일처럼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석수 180석, 200석 줄만하다. 그런 말 나오거든요. 제가 민주당한테 지시했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지시를 내렸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 다음날 실천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선 고민정 최고위원이 뭘 요구했냐.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야당 의원을 짓밟은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입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항의는 물론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 촉구할 것을 건의했죠. 당연히 해야지. 이거 지켜봐야 돼요. 김진표가 지금 해외 나가 있는데 국내에 들어왔나 아직? 지금? 들어와서 이 문제 어떻게 하는지. 이 개새끼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아마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김진표는요,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아마 총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아.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근데 이 새끼가 들어와서 과연 얘기할까? 이거에 대해서 김진표가 한마디 못하면 이 새끼 병신이죠, 병신. 근데 더 중요한 거.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가 박주민이거든요. 박주민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운영위 개위 요구했죠. 운영이 열어야지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운영이 여는 거예요. 운영이. 당연한 거죠. 응? 상임위 여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 지금 대통령실 경호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빨리 운영위에서 운영위를 열어야 돼요. 그래갖고 대통령실 관계자 불러야죠. 경호처장 불러야죠. 불러갖고 너 뭐 한 거냐 그때. 이거 따져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근데 요번에 지금 국회 운영위 열자고 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당이 단독으로 열겠다고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열어라. 열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사람 ING 유튜브에는 우리 내가 최고님도 오셨고 박순구님 오셨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 그 수락연설 분석해달라고. 아, 맞아요. 이거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준석이가 개혁신당 당대표 취임했죠. 취임하면서 골 때리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진짜 할 얘기 많아, 이것도. 정말 골 때리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우 같은 새끼. 그러니까, 3당 만드는 뭐, 3가지인가 4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아주 치사한 새끼예요, 진짜. 아, 이거 제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내일쯤 해야겠네. 예. 그리고 지금 사물이 라이브에는 우리, 아까 인사 못 드린 분 중에 백송이님. 아, 백송이님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아까 인사 드렸죠? TTN님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하기 전에 우리 두 번째 이슈 끝났고요. 우리 광고 하나 또 하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 아니고요.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탁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순서를 탁 보고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상담해 드리거든요. 뭐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치아 보험 같은 거 다 포함되니까 그냥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셔가지고 사무리 보고 전화했다 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담하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전화하셔갖고 온 가족의 보험 한번 분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슈. 이제 사실은 오늘 세 번째 이슈가 메인 이슈.